네, 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정말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 때문에 이 집단 소송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원영섭 변호사가 진짜 눈코 뜰 새 없이 지금 바쁜 상황입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좀 강청을 해서 잠깐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원영섭 변호사입니다. 네, 지금 맡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집단 소송에 어떤 건들이 있습니까? 지금 그 SK텔레콤하고 네. 롯데카드하고 그리고 그 소송을 하다가 쿠팡 사태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훨씬 큰 사건이 터져버렸어. 쿠팡 예. 사건 훨씬 큰 사건이 터지면서 네. 그것도 지금 집단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선도 소송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선도 소송이란 게 뭐죠? 그 소수의 몇 명이라도 일단은 그 먼저 소송을 진행해서 상대의 답변을 이렇게 받아보려고 하는 그런 소송이거든요. 네. 원래는 이제 뭐 100명, 200명, 뭐 몇백 명 단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모아서 들어가다 보면 앞 사건의 그런 어떤 사례 이런 것들을 참고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일단은 먼저 시작을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SK도 지금 몇 명이 들어가 있고 그 롯데카드도 몇 명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지금 그 쿠팡 소송도 몇 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답변서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대응하려고 하는 거구나. 저쪽의 대응 태도도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소송은 쿠팡 소송은 이미 시작을 했고 네. 쿠팡 소송도 마찬가지로 구글 폼 형식으로 소송 참여를 신청하시면 저희가 또 다 응대를 하면서 진행을 알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네, SK 네. 텔레콤, 예. 그다음에 롯데카드, 예. 그리고 쿠팡인데 예. 여기 이제 집단 소송은 여러 명이 이제 소송을 한꺼번에 하고 예, 그것을 그렇습니다. 이제 그 하나의 사건으로 해서 예. 그 대리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SK 그 텔레콤은 몇 명이 지금 소송에 참여하고 계세요? 지금 소송 참여 신청하신 분이 네.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한 7,000명 분 계시고 7,000명. 예, 롯데카드가 롯데카드는? 한 3,000분 계십니다. 3,000명. 그래가지고 두 건 합쳐서 10,000명 정도 되시고 쿠팡은요? 쿠팡이 사실 뒤늦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쿠팡이 그런데 훨씬 더 많은 수의 참여를 하고 계신데 아하. 12,000명 정도 참여하고 벌써? 계십니다. 예, 벌써 지금 12,000명 정도. 그러면 지금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이 3,370만 건?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3,370만 명이 전부 다 소송 자격이 있는가요? 다 소송 자격이 당사자로서. 있습니다. 예, 당사자로 소송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집단 소송이 시작이 됐지만 선도 예, 예, 소송이 예. 후속해서 다 하실 수 계속해서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 예, 예, 예. 이게 사실은 뭐 소멸시효가 몇 년 되기 때문에 네. 당장 뭐 급하신 분들도 참여하시면 되는데 생각나셔서 이거 하겠다 하고 생각이 들면 나중에라도 참여 가능하시거든요. SK텔레콤도 롯데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고. 그런데 쿠팡 사건은 사실 SKT나 롯데카드보다 조금 심각한 게 있어요. 네, 어떤 겁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그 배송지가 털린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배송지라는 게 그 물건을 받는 곳. 받는 곳. 우리가 뭐 주민등록지야 뭐 관청은 알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는 모르죠. 아예 공공기관이나 정부도 몰라요. 몰라요. 예, 네. 그런데 배송지가 털리니까 이게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를 일단 알게 되고. 물건을 받기 위해서 주소를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주소가 털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 주소가 틀리고 또 황당한 게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털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박사님도 과거에 뭐 사건이 있지만 이한영 씨 암살 사건. 있어요. 예, 그때 북한의 간첩이 아파트 현관 통과해가지고 아파트 호실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암살시킨 거지 않습니까? 그거 제가 KBS 추정 60분 진행자로 있을 때 예. 터진 사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거의 비밀번호가 얼마나 그러니까 사람 목숨과 직결되는 거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에 벌써 뭐 한 40년 전인가요? 30년 전인가? 그때 그걸 알려준 사건이에요. 네, 그래서 이 쿠팡 사태의 그 개인정보 유출이 그 앞에 두 개보다 훨씬 더 그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도 쿠팡 다른 SKT나 롯데카드보다 더 심각성을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송 참여를 지금 구글 폼을 개설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오히려 더 앞질러 버렸습니다. 더구나 그게 배송지가 물건 받는 분의 주소. 예.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 예. 거기에다가 물건 내역도 일부 털렸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게다가 또
그 배송지라는 게 우리가 보통 여러 배송지가 있지 않습니까? 싹 다 틀린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활 환경이 다 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 몇 가지만 갖고 있으면 이거야말로 저 사기꾼들의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로 그러면 민감한 정보들을 틀렸는데 아직도 이게 정말 이것만 틀렸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예. 신용 정보나 이런 건 안 틀렸다고 쿠팡은 이야기는 하는데 네. 그거는 조사를 해봐야 아는 거고 네. 그리고 조사를 하는 상황에 따라서 더 뭐 많이 틀렸을 수도 저는 있다고 근데 이 보거든요. 쿠팡 이자들이 예. 개인정보 노출이라고 처음에 표현했죠. 노출이라고 표현하니까 나중에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유출로 바꾸라고 그 단어를 교정을 해줬습니다. 게다가 그 쿠팡 같은 경우에 계속 뭐가 이게 이 사건이 마치 작은 사건인 것처럼 하려고 그런 이상한 짓을 막 하고 있는데 예. 이것은 사실은 뭐 SKT나 롯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건이다. 안보 문제, 민생 문제 바로 직결되는 사건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이게 뭐 드릴 수밖에 중국인 없습니다. 엔지니어가 이거 털어갔다고 보도가 그동안 계속 되던데요. 그러니까 신원은 확인이 됐어요? 신원은 확인이 됐나 봐요. 근데 저는 네. 어떻게 중국인 엔지니어 한 명이 이걸 할 수 있는가? 저는 그것도 굉장히 의구심이 들고 그리고 중국인을 그런 중요한 정보 처리에 그런 어떤 직역에 맡긴다는 것 자체가 이 쿠팡이 제정신인가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중국 국적자는 중국인은 중국의 법률상 그 일종의 정보원 노릇을 하게 그렇게 국가에서 시키면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지. 예, 그런데 그 중요한 그런 그거 안 하면 숙청당하지. 예. 중국 거기서는 공산당이 가만히 안 놔두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같은 경우에도 어떤 뭐 중요한 정보 관련한 직에 중국인 두는 거를 굉장히 꺼려하고 아니 쿠팡도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그렇게 해놓고는 이제 이 사건을 좀 축소하려고 하고 그랬다는 게 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지금 여기 댓글에 신청하지도 않은 카드 배달원이라고 그러면서 집에 계신지 묻는 전화가 며칠째 온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뭐 굉장히 이런 개인 정보가 틀렸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상한 보이스 피싱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이스 피싱이 나날이 지나서 상대가 누군지 아는 듯하면서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고 막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게 뭐 SKT 뭐 이런 정보도 정보지만 쿠팡에서 이런 굉장히 민감한 정보들이 틀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또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한편에서는 이게 쿠팡이 이렇게 해서 문 닫으면 결국은 대한민국은 알리하고 태무 천국이 되는 것 아니냐라고 경계하는 목소리가 또 동시에 들어와요. 저는 그런 경계도 조금 너무 이렇게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제가 그 쿠팡에 탈퇴한 분들이 저한테 자기 탈퇴했는데도 이 소송할 수 있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하는지 아십니까? 쿠팡에 다시 가입을 해라. 쿠팡에 가입을 해서 거기서 내 정보 관리라는 걸 스케일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스샷을 잡아서 다시 가입하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탈퇴하라고 제가 절대 이야기 안 합니다. 쿠팡에 가입을 하고 그리고 쿠팡을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는 쿠팡으로 만들어서 그 쿠팡을 활용하셔라. 항상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쨌든 집단 소송이라도 소송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영석 변호사하고 또 많은 변호인들이 범죄를 대리하느라고 고생하신데 그러면 변호사 선임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돈 들어가잖아. 예. 근데 처음에 선임비. 그런데 저희가 뭐 처음에 들어가는 돈은 전혀 없고요. 그래요? 저희는 판결금에서 성공보수를 공제받는 걸로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착수금이나 이런 거를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변호사가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으면 사실은 이게 초기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는데 왠지 하여튼 변호사들은 이 돈을 많이 달라고 그럴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당연한 생각이십니다. 그 변호사 선임을 하더라도 선임비는 없다. 선임비는 없고 그러면 재판에서 지면은 돈 한 푼도 못 건지는 거잖아. 그렇습니다. 저는 성공보수만 받는다고 했으니까. 성공보수만 받는다고 하니까 지면 없는 거죠. 지면 원영석 거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다 비용은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미. 근데 이미 또 선도 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재판이 진행되는지를 우리가 뒷소송을 하면서 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매니지먼트를 얼마든지 확실하게 이길 자신이 있다고 본인 스스로 확신하기 전에는 이런 식으로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원영숙 변호사한테 지금 저희들 이 주소 인터넷 주소 올려놨는데요. 예, 집단 소송 관련해서 여러분들도 피해자 당사자들은 할 수 있어요. 제가 쿠팡을 쓴 적이 없다 그러는데 나 피해봤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런 예. 분들은 해당이 안 되지만 3,370만 개의 개인 정보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털린 것으로 확인이 되니까 더 예, 있을 그렇습니다. 수도 있지만 예. 그러니까 거의 우리 국민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고 그렇다면 누구나 다 착수금 없이 예. 변호사 선임비 없이 집단 소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 이기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배상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 약정한 성공 액수만큼 보수를, 예. 성공 보수를 이제 원영석 변호사 팀이 받는 것으로 한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 부탁합니다. 예, 아유 그동안에 이제 뭐 이런 개인 정보 유출과 관련해 가지고 국민들께서 그 심각성을 새로 알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손해배상 청구가 단순히 뭐 돈 얼마 정도 받는다가 아니라 정말 이 공익적이고 그리고 내 개인 정보를 민간 업체들이 모두가 정말 예산과 인력을 들여 가지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되는 그런 시발점이라고 생각하시고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영석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